네, 결코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기간이 남은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을 포함해서 행보 또 전략들은 대선과 또 연결이 됩니다. 미군의 임무에 대해서 또 말을 했는데요.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미국이 왜 그래야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 갈등을 해결하는 게 미군 임무는 아니다. 이런 내용을 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지금 세계 경찰이 아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분쟁에 개입을 해서 요구하면은 요청하면은 그리고 이제 서로 그 얘기가 돼 있으면은 그 미군을 투입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건 트럼프가 처음부터 그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미군의 해외에 주둔 미군을 이제 줄이겠다는 얘기를 선거 캠페인 때문에 이미 해왔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어떤 개입주의를 떠나서 고립주의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지금 재선을 위한 대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 번 더 강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게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좀 줄이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제 논란이 좀 커지던 와중에 우리도 지금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또 미국 쪽에서 이 주한미군 카드를 또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던 중에 지금 나온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보기가 힘든 게요. 네. 독일 미군은 지금 이제 일단 지난 5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가 9,500명을 줄여서 현행 34,500명에서 25,000까지 줄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 트럼프의 이제 중요한 참모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선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사를 그만둔 사람이거든요. 그 네. 사람이 전 세계 미군을 이제 한국, 이란, 이라크 등등 유럽에서 줄여나갈 것이라는 얘기를 한 직후에 나온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서로 이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독일 주둔 미군은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넘어서 전체 국방비를 지금 1.6% 정도를 이제 GDP 1.6%를 투입하는데 2% 이상 해라.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 4% 이상 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런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국은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분담금 협상 속에서 서로 이제 액수가 맞지 않아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르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지금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도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미국을 위해 존재한다. 미군 최우선주의, 이익. 이런 얘기는 또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매력을 이제 얻기 위해서 해왔던 네. 소리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재정 수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생활비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군에 들어가는 특히 해외 주둔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네. 지지층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해외 주둔 미군을 하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물로 내세운 게 아닌가 그런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게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해외에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인 거잖아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유럽이라든지 몇몇 지역에서 일부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대적인 감축은 의회와 얘기를 해야 되고요. 특히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방 수권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현행 병력인 28,500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그 조항에 있는 비상사태다, 국익에 관련되는 현안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철수를 강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의회와 굉장히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시기는 지금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트럼프가 과연 의회와 갈등하면서 국민에게 갈등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보이면서 그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재선에 나가게 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위협을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미국 언론들이 대선 전에 북한이 아마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소식 전해드린 대로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위협을 받으면 행동하겠다. 북한을 꼭 지목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빗대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말한 게 그 미국과 미국 국민에 대한 위협에는 대응하는 걸 주저하지 않겠다는데 이건 원론적인 네.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와 합의한 게 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규모의 도발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외교적인 그 협상과 우리 나름의 이제 노력으로 계속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 조치에 대해서 한미가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북한에서는 뭐 미국이 여기에 자꾸 간섭을 하면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이제 미국을 향해 낸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좀 입장을 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네.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별로 이제 보기 좋지 않고 특히 정치인으로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네.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북한도 머리를 쓰면서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트럼프도 이걸 바탕으로 이거는 나하고 약속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는 그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를 할 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